오늘 아시아 시장은 온도차가 분명했어. 중국은 부동산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살짝 밀렸고, 일본은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와 AI 모멘텀에 힘입어 꽤 탄력있게 올라줬지.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는 살아있었는데 중국 쪽 불확실성이 분위기에 그림자를 조금 드리웠어. 중국부터 볼게. 상해 종합은 장 시작부터 살짝 밀린 채 출발했어. 초반에는 반등 신호를 찾는 눈치보기였고 중간으로 갈수록 위아래로 짧게 흔들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지. 부동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물이 먼저 반응했는데도 전일 미국 증시가 받쳐준 덕분에 낙폭이 커지진 않았어. 마감으로 갈수록 하방은 어느 정도 방어됐고 결국 약보합으로 조용히 문을 닫았어. 하루 내내 방향성보다는 신용 이슈를 소화하는 톤이었달까. 일본은 분위기가 확 달랐지. 장 시작부터 기분 좋게 출발했고 장중에는 심리적 문턱인 5만선 턱밑까지 시원하게 치고 올랐어. 기술주가 앞에서 끌고 은행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흐름이었지. 다만 5만선 앞에선 호흡을 고르는 모습이 나왔고 차익 매물이 한번 지나가면서 상승폭을 살짝 줄였어. 그래도 하루 전체로 보면 1%대 후반에 꽤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했어. 방향이 명확했고 수급도 고르게 붙었다는 인상이었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요인을 묶어보자. 중국은 부동산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왕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번졌다는 소식이 장중 채권 가격 급락으로 확인됐고 이게 주식 쪽 심리를 덮쳤어. 정부 지원의 규모가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되다 보니 반등을 시도해도 신뢰가 금방 붙지 않았지. 그럼에도 전일 뉴욕 증시가 고르게 올라준 게 버팀목이 됐어. AI 관련주가 미국에서 강했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 분위기가 중국 지수의 낙폭을 제한하는 완충제 역할을 했지. 일본은 외부 훈풍과 내부 이슈가 동시에 맞물렸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졌고 뉴욕에서 알파벳을 중심으로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심리가 단숨에 개선됐어. 미국 9월 소매 판매와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오히려 금리 인하 전망을 키웠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통화 완화 성향의 케빈 해시시 거론된다는 얘기까지 더해졌지. 여기에 일본은행이 이르면 12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융주 쪽에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어. 엔화 급락 우려가 재부상했다는 해석도 뒤따랐고 그래서 은행주는 더 힘을 받았지. 다만 지수가 5만선이라는 큰 숫자 앞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게 마감 막판의 속도를 조금 낮췄어. 업종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중국은 방어적인 그림이었어. 소매와 식품, 약품을 취급하는 유통 쪽이 버텼고 제약도 수급이 들어왔지. 기술 장비는 일부 종목 중심으로 견조했어. 반대로 개인과 가정용품 같은 소비재는 약했고 경기 민감 서비스도 힘을 못 썼어. 에너지 중에선 화석 연료가 밀렸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 금속과 광업 같은 원자재 주가 전반적으로 약했으며 보험과 은행 등 금융주는 부동산발 신용 우려를 피하기 어려웠어. 리스크가 특정 테마에서 시작해 넓게 번질 때 보이는 전형적인 약세 분포였지. 일본은 넓게 그리고 두텁게 올랐어. 모든 업종이 플러스로 마감했고 그 중에서도 제약과 복합산업, 유틸리티 같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영역이 탄탄했어. 보험과 통신 서비스가 안정적인 받침을 했고 금리 얘기 덕을 본 은행과 투자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강했지. 기술 장비는 AI 기대감에 확실히 매기가 붙었고 에너지와 화학, 자동차까지 폭넓게 돈이 들어온 모습이야. 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맞춰 움직이는 날 그런 질감이었어. 종목으로 내려가 보자. 중국에선 개별 종목의 명암이 뚜렷했어. 환흥국제전력은 플러스권에서 마감했고 중국평안보험도 소폭이나마 올랐지. 전반이 약할 때도 선별적으로 살아나는 종목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 반면 부동산과 연관이 깊은 쪽은 부담을 크게 받았어. 화행복부동산이 눈에 띄게 밀렸고 보리부동산도 약했지. 자동차 쪽에선 광주자동차가 하락했고 대형 국유은행인 공상은행도 약세였어. 생명보험의 대표격인 중국인수보험도 내렸지. 부동산발 신용 우려가 금융과 실물 섹터를 동시에 압박한 하루였다는 점이 종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 일본에선 주인공이 분명했어. AI와 연관성이 부각되는 쪽이 먼저 움직였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강하게 튀었어. 반도체 장비의 디스코와 어드반테스트도 함께 올랐지. 금리와 관련된 대형 금융주들도 일제히 강했어. 노무라 홀딩스의 수급이 붙었고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 UFJ까지 고르게 탄력을 받았어. 방어주 성격의 간사이 전력도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 변수에 민감한 임팩스가 플러스 흐름을 더했지. 자동차 대표주 도요타가 시장 랠리에 동참했고 화학에선 스미토모화학이 플러스로 마감했어. 물론 예외는 있었어. 키옥시아 홀딩스가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는데 보유 지분 매각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눌렀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때도 개별 이슈는 강하게 작동한다는 걸 상기시켜준 사례야. 수급 얘기는 오늘 자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따로 전해지진 않았어. 흐름만 놓고 보면 일본에선 금리와 AI라는 두 축으로 자금이 모였고 중국에선 부동산 이슈가 금융과 경기 민감 섹터의 매물을 자극한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 장중 뉴스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랐고 섹터 간 자금 이동도 뚜렷했지.
거시 환경은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논의의 중심이었어.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를 살려줬고, 일본에선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보도가 은행주의 상대 강도로 이어졌지. 엔화 약세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경계가 생기면서 지수 상단에선 이익 실현을 서두르는 심리도 확인됐어. 중국은 정책 지원의 크기와 속도를 둘러싼 의문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에서 감지된 부동산 리스크 신호가 주식 투자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지. 그래서 반등 신호가 나와도 확신을 갖고 추종하기 어려운 톤이 유지됐어. 해외 시장의 연결도 분명했어.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가 1%대 중반, S와 나스닥도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했지. 숫자만 보면 다우가 가장 강했고 AI 관련주가 받친 나스닥도 분위기를 만들었어. 미국의 약한 소비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고, 그 기대가 기술주 심리로 빠르게 연결됐다는 게 오늘 아시아장 초반의 톤을 만든 배경이었어. 이 흐름이 일본 기술주를 밀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고, 중국에선 낙폭을 줄이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는 느낌이야. 마무리해보자. 오늘 아시아 시장은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하루였어. 일본은 외부 훈풍과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지수가 5만선 문턱까지 힘있게 달렸고, 중국은 부동산발 불확실성이 다시 올라오면서 조심스러운 약보합으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지. 리스크와 모멘텀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이라 뉴스의 방향에 따라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할게. 내일도 시장 흐름 차분하게 정리해서 가져올게.